홍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이인 스탈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죽은 사람이 거의 100만 명, 부상자가 200만 명이라고 해요. 프랑스는요, 한술 더 떠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에 부상자가 400만 명. 러시아는요, 더 했어요. 죽은 사람이 얼추 200만 명에 부상자가 500만 명이에요. 이탈리아는요, 거의 7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전쟁에서 진 동맹국은 어땠을까요? 독일은 죽은 사람이 얼추 200만 명에 부상자가 400만 명을 넘었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죽은 사람이 100만 명, 부상자가 얼추 400만 명에 이르러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불가리아를 합쳐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유럽 인구는요, 바짝 줄어들었고요.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잿더미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1919년도에 연합국 지도자들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말빨이 센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 그다음에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 이 3사람이었어요. 연합국 중에서 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나라는 프랑스였어요. 클레망소 총리는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반드시 물려야겠소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국도 큰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로이드 조지 총리는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만약에 독일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면은 공산주의로 돌아서서 러시아와 손을 잡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영국은 러시아를 불안하게 여겼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공산주의 나라란 사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요. 만약에 러시아와 독일이 한편이 된다면 영국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윌슨 미국 대통령은요,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4개 조항이라는 평화 원칙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라마다 군대와 무기를 줄인다. 두 번째, 각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라고 해요. 세 번째, 국제연맹을 만들어 모든 나라가 여기에 가입토록 한다. 이 3가지였어요. 연합국 지도자들과 전쟁에 참가한 모든 나라의 대표들은요, 베르사유에서 열린 회담에서 3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요,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한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가입한 회원국의 주권, 영토는 서로 보장을 하고 다른 회원국을 침략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집단 보복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동맹국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넣거나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 나라들의 국경선을 송두리째 다시 그리는 것이었어요. 연합국 지도자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쪼개놓았어요. 그 북부 지방을 뚝 떼어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신생 국가를 만들었고요. 남부 지방에는요, 유고슬라비아라는 새로운 국가 안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소아시아를 빼고 모든 영토를 뱉어내야 했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인데요.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는요, 프랑스와 영국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지중해 연안 지역은 프랑스가 차지를 하고 저 페르시아 국경에 이르는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은 영국에 고스란히 넘어갔어요. 10년 뒤 1929년에 이 지역은요, 이라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지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터키 공화국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3번째 중대한 결정은요, 독일 벌주기였어요. 우선 영토를 갈기갈기 찢어놨는데요. 독일 북부 지역을 뚝 잘라다가 일부는 폴란드에 넘겨주고 일부는 러시아에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독립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토해내야 했어요. 그러면서 연합국들은 모두 갈라먹었어요. 군 병력은 10만 명을 넘을 수가 없고 전함은 6척까지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나 잠수함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다 짊어지고 연합국이 입은 모든 피해를 모조리 물어내어야 했어요. 전쟁 피해액이 자그만치 330억 달러나 된 거예요.
독일은 항의했어요. 그렇지만 연합국 대표들은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연합국 지도자들이 다 원하는 걸 챙겼거든요. 먼저 윌슨 미국의 대통령은요, 자기 생각대로 국제연맹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는요, 독일이 호되게 벌받는 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로이드 조지 총리는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뻗어나오지 못하게 방패막이를 확실히 쳐놓은 기분에 편안해졌어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신생국들을 여러 곳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만 이 베르사유 조약은요, 험한 가시밭길이었어요. 먼저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의회를 소집을 했는데요.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왜 유럽 정치에 깊숙이 끼어들어야 하느냐. 유럽은 유럽이고 우린 우리인데 제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나 신경을 써라.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미국은 쏙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들도 결국엔 다 허물어졌어요. 독일이 내는 전쟁 배상금의 액수도요,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누가 나서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도 복수를 하자. 복수를. 위대한 동일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라고 선동을 하면은 누구도 귀를 쫑긋 세울 판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 볼게요. 1917년 10월에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 당이요,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러시아는 내정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적군이라고 불리는 볼셰비키 혁명군하고 차르를 섬기는 백군은 러시아 땅에서 3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내전은 1922년에 적군,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차르와 백군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150만 명이나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러시아는 이제 단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는 전체주의 나라가 되었어요. 전체주의는요, 개인의 뜻은 뒷전이고 민족이나 국가를 앞세우는 정치 사상을 의미해요. 전체주의 나라는요,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어요. 레닌은 이 전체주의 나라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내전이 끝나고 나서 뇌출혈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러시아를 실제로 다스린 사람은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그루지아 사람이었어요.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의 사람인데요. 24살이 되었을 때 스탈린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스탈린은 강철이라는 뜻이에요. 철권 통치자였는데요. 진짜로 무쇠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고 섬뜩한 사람이었어요. 레닌이 죽자 스탈린은 레닌을 한껏 떠받들었어요. 옛 수도인 샹트페테르부르크를요, 레닌그라드라고 고쳐 불렀어요. 그리고 10월 혁명 뒤에는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겼어요. 성 베드로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레닌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레닌의 시신도요, 유리로 만든 관에 넣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했어요. 엠바밍이란 이 새로운 기술로 레닌의 시신은 영구 보존하게 되었어요.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했어요. 바로 소련이에요.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평의회는 주민투표로 뽑은 그 주민의 대표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서 의회와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 스탈린은요, 서부 국경에 있는 그 나라들, 지금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나라들을 이 연방에 일찌감치 합쳐놨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중앙아시아의 5개 작은 나라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나중에는 발트해까지 손을 뻗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스탈린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했는데요. 스탈린은 소련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강한 서양 나라들처럼 공장과 광산을 많이 갖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횡단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강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발전기 부품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요, 공업을 일으켜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많은 공장과 제강소가 세워졌는데, 이 과정 중에서요, 생산량을 다 못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기까지 했어요.
농사 짓고 있었던 농민들도 고달팠는데 곡식 생산량을 늘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 땅을 늘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콜호스라고 하는 커다란 집단 농장으로 한데 몰아넣었는데 집단 농장을 하나씩 만들게 하고는요, 함께 생활하면서 집단 노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것만 빼고는 거의 다 공동재산으로 떼어놓게 해서 정부가 다 가져간 거예요. 소련의 농민들과 농장 주인들은요, 새로운 집단 농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서 죽거나 진탕 노동을 해야 했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는 시베리아 곳곳에 널려 있었고 얼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갔어요. 그때 가뭄이 소련을 휩쓸었는데 농민들은 굶어 죽을 지경까지 왔어요. 스탈린은 식량을 농민들에게 보내주기는커녕 농민들에게 윽박을 질렀던 거예요. 농민들은 쓰러지고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스탈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도 식량을 계속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소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스탈린의 그 통치 방식과 잔인성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모두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스탈린이 죽은 1953년까지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은 6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혁명 정부를 세운 건 차르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요, 그만 독재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와 맞서 싸웠던 잔인하고 전제적인 차르 못지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